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 위도우 본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제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 오랜만에 갔던 불곰 PD입니다. 네, 어제 가셨죠? 네, 진짜 저는 오랜만에 갔어요. 오, 거의 2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원래도 요즘은 극장에 잘 안 갔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완전 끊었죠, 저는. 네. 걱정이 돼서 안 가신 거예요? 네, 뭐 그렇죠. 네. 저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종종 갔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이 있긴 한데, 그렇죠. 물론 네. 막 저녁 타임은 좀 위험한데, 저는 이제 막 오후나 아침에 가면은 진짜 뭐 저 혼자 많으면 3명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 같은 게 좀 생기긴 했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죠. 사람들이 극장을 꺼려하게 됐죠. 그러면서 극장에 걸 영화들이 다 미뤄졌죠. 대표적인 블랙 위도우.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은데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죠. 그러니까 안 가. 많이 안 가게 되는 저는. 좀 대표적인 예가 블랙 위도우. 네. 예고편 개수가 몇 개였죠? 공개된 것만 영상 엄청 많죠. 뭐 10개가 저 네. 20개 넘게 맞아요. 왔는데. 예. 네. 진짜.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개봉을 해서 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영화를 가지고 이제 블랙 위도우를 가지고 할 텐데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녹음하는 1부는 좀 스포일러 없이 좀 가기로 하고 2부는 스포일러를 왕창 담아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제가 블랙 위도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블 영화 얘기도 좀 하고. 그럼요. 책 팟캐스트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21 같은 잡지도 책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날 그렇게 보지? 기억이 안 나. 해요. 원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아니 그냥 책 코너가 있어요 원래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런 걸 또 너무 경계짓는 게 무의미하고 네, 또 원작 이야기도 당연히 할 수 저 있어요. 원작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더 과감히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신의 21에 했다. 네. 그렇다고 그냥 좀 마블 썰 좀 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책 뭐 특별히 이제 픽션 계열을 좋아한다는 거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스토리 중에서 핫한 게 마블 또 스토리고 저 인피니티 사가. 원작에 충실하기 와, 위해서 진짜 사왔어. 저 이거 샀잖아요. 저. 와. 네. 블랙 위도우. 그 네이버에서 지금 풀었더라고요. 네, 조금씩. 맞아요. 웹툰으로 풀고 있어요. 네. 차차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주시면. 프렐루드 스토리까지 다 제가 진짜네. 보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책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책 컨텐츠. 시공사에서 나온 네. 블랙 위도우.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회차에 이어서 블랙 위도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오늘 녹음 날이 블랙 위도우 개봉한 다음 날입니다. 저희가 그 개봉이 7월 바로 8일이에요. 밤에 가서 바로 보고 왔고요. 아까 12시간이 얼마 안 되셨다 그랬는데 진짜 저희가 지금 보자마자 거의 따끈따끈한 어떤 리뷰를 저희가 해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스포일러 없이 좀 안전하게.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풀릴 2회차에서는 저희가 무차별적인 스포일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위도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이님? 네, 전 블랙 위도우 우선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아, 그럼요. 우리 나타샤 누나. 우리가 지금 이 극장에서 마블 영화를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거 아세요? 2019년에 보고 파프롬 홈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 본 거예요. 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파프롬 홈은 안 봤어. 그래요? 네네. 오. 저 여기서 갑자기 네. 소신 발언은 아닌데 네.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가 보기는 보셨고. 네. 근데 보는 것도 이렇게 대충 보거나 안 본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 스파이더맨이 너무 좋아 저도 이렇진 않아서 뭐 이해는 갑니다. 네, 저는 네.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해서 거의 뭐 엔드게임을 한 10번 넘게 계속 봤죠.
10번이요? 그 긴 걸? 네. 네. 샀습니다. 구글 영어로 사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아, 그렇지. 네,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볼 때.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네. 정말 오래 기다렸고, 저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엔드게임에서 너무 갑자기 보내서 마음이 허했는데, 이번 영화 보고 모든 걸 떠나서 우선은 잘 보내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럼 참 누구 보내는 추모사하는 느낌인데 잘 나타샤를 보낼 수 있어서 블랙 위도우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잘 봤고요. 저는 근데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가 이게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본 마블 MCU 무비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냥 무난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막 되게 별로야 뭐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있어요. 그 퀄리티에 대한 신뢰는 있고 그 정도는 당연히 충족이 되는데 약간 제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데? 내 예상과는 좀 다른데 이게 조금 약간 갸웃거리는 정도. 맞아. 어떤 분들이 네. 윈터 솔저를 바라고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제 영화 기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퍼스트 어벤져를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거는 진짜 사실 처음 이야기를 구축하는 맥락에서 되게 재미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블랙 위도우가 첫 영화니까 솔로 영화로는. 그럼요. 전사를 지금 소개해주는 게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사실.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처럼 먼저 나오고 그렇게 빌드업을 시작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남아있는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그게 빌드업이 어르신인데? 아니라 빌드아웃이잖아요, 이거는. 네. 약간 그래서 기대보다는 어떻게 보내드리고 싶다. 근데 너무 늦게 나오니까 빨리 그냥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네네. 네, 그것도. 이제 뭐 이런 또 그 마블에 대한 팬심까지 또 약간 여러 가지가 막 교차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면도 있어서. 네. 이 영화는 필히 뭐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막 마블 영화를 안 좋아하거나 거의 안 보셨는데 이것만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 이제 거의 모든 MCU 그렇죠, 무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거만 해도 윈터 솔저 그러니까 윈터 솔저가 아니라 시빌워와 그다음에 인피니티 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다루고 네. 실제로 연결되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 두 영화를 안 봤다면 이건 거의 뭐 너무 큰 공백이 생겨가지고 아마 보시거나 아니면은 보셨다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고요. 특별히 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집중해서. 네, 이거 뭐 별점부터 시작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 5점 만점에 3점 정도. 네. 괜찮았습니다, 저는. 네, 괜찮았고 재밌게 봤고.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블랙 위도우 뭐 새삼스럽게 지금 나온 지 10몇 년이 돼가지고 정리하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한데 네,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몰라서 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좀 돌아가신 분 그분을 보내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건가요? 나타샤 로마노프가 이제 본명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나타샤도 줄인 그거예요. 진짜 본명은 나탈리아 알리아노브나 로마노바. 줄입시다. 네. 나타샤 로마노프로 합시다 그냥. 네. 아이언맨 2에 나탈리 러시맨이라는 가명도 썼어요. 그 처음에 닉 퓨리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잠입시켜가지고 스타크 회사에 비서로 그때 법무부 출신의 어떤 그 법률 대리인 같은 그런 역할로 그쵸. 잠입을 시키죠. 야, 아이언맨 2에서. 네.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스칼렛 요한센도 84년생이고 맞아요. 블랙 위도우도 84년생 설정이에요. 네. 네. 그것도 참 재밌었고 블랙 위도우가 그러니까 이게 위도우가 사실 과부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 위도우라고 딱 했을 때 그게 사실 거미 그렇죠. 어떤 거미과의 한 그 독거미 독이 많은 네. 위험한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죠. 약간 나중에 알고 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레드룸은 뭐 스포가 아니니까. 그건 스포가 레드룸에서 아니죠. 훈련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여성 암살자들만 키우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약간 과부랑 연결되는 좀 슬픔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설정에 대해서 항상 말이 나왔는데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MCU에서는 그 이제 그 불임 시술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확실하게 딱 아주 너무 갑자기 막 엘레나가 열받아가지고 저는 생물학 수업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뭐지 블랙위도우가 뭐 사실 유명한 MCU래 마블의 캐릭터들은 다 그렇지만 되게 오래된 코믹스의 역사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60년도에 나온 처음부터 등장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마블 코믹스 뭐 DC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이제 역사가 유수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캡틴 아메리카만 약간 좀 그 옛날 설정이 가능한 캐릭터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 사실은 베트남전의 코믹스에서는 베트남전에 처음 딱 등장한 그건데 지금은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걸프전 쪽으로 땡겨와요. 스리슬쩍.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마블 좀 탐색을 해보잖아요. 근데 워낙 코믹스가 방대하니까 그걸 어떻게 읽어볼 염두도 안 나고 영어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데 DC 코믹스는 그 뭐지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뉴 52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완전 리부트를 시키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플래시를 중심으로 스토리 다시 짠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마블은 리부트를 안 해요. 그게 좀 약간 DC랑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어느 작가의 어떤 버전의 블랙 위도우를 아냐? 뭐 특정 캐릭터를 얘기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멀티버스 평행 우주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우리 가장 메인이 되는 지구가 지구 616인가? 그렇고 그 나중에 찾아보시면 평행 우주 지구 넘버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얘네들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MCU의 블랙 위도우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2에 처음 등장을 했고 이제 제가 가져왔잖아요. 프렐루드 이걸 가져왔는데 MCU 좀 중요한 영화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이런 프렐루드 스토리를 좀 풀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그래서 MCU에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푸는데 요번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MCU에 나왔던 그 블랙 위도우의 행적을 쭉 추적해서 딱 이렇게 요약해주는 역할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보이시죠? 그 장면들을 이 장군이 뭐였죠? 로스인가? 이 사람 로스 장군인가? 그 어버미네이션 쫓아다니고 맨날 로스 장관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이제 막 썰을 푸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지. 그래도 블랙 위도우를 잡아야 돼. 야, 그래도 그때 걔의 활약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11화 때 뭐 블랙 위도우를 보여준다든지. 뭐 결말은 그런데 죽었어 이거요? 아니죠. 이거는 아직 살아 계실 때. 그 이제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뭐죠? 솔로 모비로 가는 거죠. 네. 하여튼 영리해요, 진짜. 네. 뭐 도사들이니까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렐류드 스토리도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으세요? 블랙 위도우는 여러 번 해석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면 아이언맨 2만 해도 네. 약간 고전적인 첩보물에 나오는 그냥 섹시한 걸로 어필하는 킬러? 그래서 약간 저는 또 나왔네 저런 캐릭터가 저렇게 소비되려나 했는데 왜 자꾸 계속 가지? 그러다가 조금씩 탈색이 돼요. 그런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라지나 했는데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호크아이랑 나오면서 좀 더 안정성이 느껴진 것 같고 캐릭터 빌드업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원작의 작품을 이미 알고 있어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작의 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가 어떻게 그려내는지가 저는 마블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헐크만 해도 헐크가 전쟁을 일으킨 적도 있거든요. 행성을 막 침공하고 다. 근데 그런 힘이 사실 지금 시네마틱 그 유니버스에는 없잖아요, 헐크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정들이 영화에선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서 전 그런 의미에서 블랙 위도우를 어떻게 그려내나 했는데 첫 등장은 퀘스천이었죠.
너무 고전적인데 저거? 그러니까 너무 초기 블랙 위도우 느낌이 나서 저걸 어떻게 오늘날 약간 블랙 위도우 느낌으로 살릴까라는 고민이 안 생겼죠.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캐릭터가 많아서. 근데 다행히 그 이후로 조금씩 그 초기의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탈색되고 원년 멤버 좀 정체성이 따로 형성이 돼서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해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누나 왜 이렇게 보내 케빈 파이기로 끝냈기 때문에 되게 애정의 캐릭터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사가 거의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그놈의 부다페스트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호크아이와의 그 관계도 되게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애적인 게 아니라 어떤 동료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 했는데 그게 이번 영화에서 어느 정도 풀려서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해석이 바뀐 캐릭터도 드문데 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블랙 위도우였어요. 실제로 스칼렛 요한슨도 최근에 인터뷰나 이런 데서 아이언맨 2 때의 그 호크아이 캐릭터는 너무 섹스 어필이 강했다. 블랙 위도우 캐릭터. 뭐라 그랬어요? 호크아이라 그랬어요? 미쳤네. 뭐 야하긴 야했죠. 이렇게 나지 있고. 블랙 위도우. 네.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너무 섹스 어필에 좀 전형적인 캐릭터여서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거요? 시그니처 포즈? 포즈가 이렇게 낙법같이 구르면서 목을 확 젖히는데 그게 되게 몸에 이런 어떻게 굴곡을 드러내는 포즈인데 그게 이번 영화에서 조금 비꼬면서 조롱의 대상이 돼서 저는 이렇게 해주니까 속이 좀 시원했어요. 팬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요즘 뭐 페미니즘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그 앞으로 이게 MCU의 방향성도 사실 더 어떤 뭐랄까 여성 캐릭터, 그쵸. 여성 히어로가 더 많이 등장하고 아이언하트. 예,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주의적인 그런 플롯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블랙 위도우 촬영하면서 그동안 출연했던 MCU의 모든 여성 캐릭터들이 다 코스튬 입고 와가지고 다 수트 입고 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블랙 위도우가 페이지 4를 연다는 의미도 상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저희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본적인 이 블랙 위도우의 메인 서사도 사실 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있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영화까지 다체적으로 이 캐릭터를 빌드업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좀 그래도 이어질 수 있게 해결을 해줘서 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감사를 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면은 설득되죠. 네. 어지간하면 아까도 이제 저희 앞에 이야기했나?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서 얘네들에 대한 그렇죠. 네, 신뢰를 막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건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오는 것도 좀 있고 저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지간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좀 설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걸 비판할 수가 없는 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마블의 능력이어서 할 말이 없어요.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스칼렛 요한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MCU 영화 무비 말고 다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치고 있었어요. 저는 있어요. 엄청 많은데.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것 초기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저는 지금 목록 보면서 좋아하는 영화 엄청 많네. 엄청난 배우예요. 사실 진짜. 스칼렛 요한슨은. 아니 이게 필모그래피가 안 넘어 계속 가. 그럼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헐. 저는 그거 아직 못 봤어. 헐이요. 헐에선 정말 목소리 연기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 또는 목소리 연기가 좋다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런 정서적인 걸 그냥 목소리로 그냥 다 끝내버려가지고 저는 헐 영화의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2003년 영화라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가족 영화 중에서 동물을 좋아한다 애기가 네. 그러면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보여줬는데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어른이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옛날 영화 2011년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그녀 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2009년 로맨스. 저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은 약간 로맨스 영화의 대표 주자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엔 좀 그런 네, 맞아요. 게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결혼 이야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결혼 이야기는 정말 또 있어. 2003년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여러분, 야, 이건 일본 여행 가야죠. 이 영화 보면. 조심히 말해야 되나?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맞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영화도 이거예요. 뭐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쵸. 이건 굉장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 전까지는 소피아 코폴라를 늘 무시했는데 그쵸. 이 영화 딱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소피아 코폴라를 무시하지 않죠. 네. 사실 이제 이 영화 이야기만 해놓고 보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칼렛 요한슨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빌 머레이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완전 사실 코미디 배우로 약간 각인된 사람이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네. 근데 이때 빌 머레이는 진짜 막 진짜 그렇게 이 사람이 우수에 찬 연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때 스칼렛 요한슨이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쵸. 이때가 2003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죠? 2003년. 거의 한 20살일걸요? 그러니까요. 네. 야. 84년생이니까 19살이었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되게 묘하잖아요. 스칼렛 요한슨이. 사람들 많이 이때 좀 각인이 됐고 실제로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인가? 여우주연상 탔을걸요? 이걸로? 전 그렇게 아는데 안 나와 있네. 네, 아무튼 이 영화 상당히 진짜 지금 봐도요 되게 옛날 영화 티 안 나요. 되게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2005년에 마이클 베이 작품인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지금의 맞아. 어떤 액션 히어로 여성 액션 히어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스칼렛 요한슨의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화 자체는 사실 마이클 베이가 만들었으면 그렇죠. 다 막 빤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이 스칼렛 요한슨이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로맨스에 강하고 특화됐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아역 출신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일랜드에 딱 나온 뒤로 약간 좀 슬슬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추억이네. 2005년. 그쵸. 대세 어떤 할리우드 배우의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뒤에도 아이언맨 2 하게 되면 아이언맨 2를 MCU를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언맨 2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캐스팅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스칼렛 요한슨은 금발입니다. 네. 빨간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빨간 머리로 염색해가지고 관계자들에게 딱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따냈을 때 엄청 좋아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필모를 보시면 진짜 그쵸. 2010년대 이후에 어떤 할리우드 대세 영화의 진짜 주역 아닙니까, 진짜? 그죠? 그리고 마냥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만 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 게 인디 영화도 되게 그쵸. 은근히 많이 했고요. 언더 더 스킨이나 조조 래빗이나 네, 저 언더 더 스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디 앨런 영화도 3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마스크가 되게 묘하다 보니까 연기도 사실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되게 특이하고 헐 대표적인 경우. 그러니까 감독들이 스칼렛 요한슨으로 이것도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생각도 들어요. 스펀지밥 목소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래도 엄청 잘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2004년 보글보글 스폰지밥에서 민디의 목소리 역으로 했습니다. 사진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은근히 잘 아는 루시에도 나왔었고 그죠. 루시 최민식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배우와 나왔던 전 액션을 이 블랙 위도우의 액션을 보고 싶다. 근데 더 액션만 보고 싶다. 스토리는 진짜 더 없는데 근데 진짜 액션은 계속 하거든요. 루시 저는 좋아하고 루시 2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기다리시면. 안 봤는데 아직. 안 본 게 많네요. 최신작은 안 본 게 많으시네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코엔 형제 영화도 2개나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배우죠. 지금까지 할리우드 배우 중에 역대 티켓 판매량, 그러니까 그 흥행 그 누적으로 3위. 뭐 가장 그 돈 많이 버는 여배우. 저 찾았어요. 그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 2003년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대요. 그죠. 네, 맞아. 세계적인 네, 주목을 봤어. 받기 시작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찾고 있다가 네네. 이때 상을 휩쓰네요. 네. 비평가 단체상도 다 받고. 그러니까. 네.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에서도 상을 많이 받게 맞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우가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탄탄한 게 2019년에 엔드게임이 나왔지만 그 타이밍에 조조 래빗도 나오고 결혼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죠. 이야기지. 근데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네. 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40도 안 된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짜 젊으시네요. 그럼요. 너무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좋네요. 계속 네.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기대가 되는 네. 향후 10년 동안도 한 최소 5년 정도도 MCU 없이도 네, 할리우드 메인 그 타이틀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진짜 가족 영화로 좋습니다. 그럼 봐야겠다. 네. 네. 약간 뜬금없거든요. 왜냐면 진짜 사자가 있어요. 근데 막 우리가 하여튼 이거 되게 재밌고 네. 되게 전형적인 미국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거기에 스칼렛 요한슨 또 매력적으로 잘 나와서 필모를 한번 읊으니까 볼 게 거의 다 봤네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내가 뭐 봤지? 많이 본 것 같은데 해서 쫙 보니까 엄청 많이 봤네요. 네. 자, 이제 다시 블랙위도우 영화로 돌아와서요. 네. 역시 주인공은 당연히 블랙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고요. 아역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네. 엄청. 에버 앤더슨이라는 배우인데요. 저 몰랐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마스크인데 제가 계속 그 생각을 막 하면서 봤거든요. 거기 나오지 않아요?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 그건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디서 나왔어요? 밀라 요보비치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을 수도 있고 밀라 요보비치가 너무 닮았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약간 진짜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지? 근데 그 나이가 많으니까 더 소름이다. 그죠? 제가 더 웃기지 않아요? 그 왜? 엄마가 나온 영화 얘기해서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왔대요. 네, 필모에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엄마랑 어떻게 아니 이제 뭐 보통 그렇게 많이 땡기고 하니까. 와 진짜 소름이네. 방금 전 진짜 소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서 무릎을 쳤죠.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했. 닮은 게 아니라 딸이다. 진짜 딸이다. 그러니까. 그냥 닮은 친딸. 네. 자, 이제 뭐 대충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딱 그 영화가 어떤 단란해 보이는 그쵸, 가정을 딱 보여주죠. 오하이오였나요? 오하이오. 네. 오하이오. 네. 오하이오 딱. 난 그게 좋았어요. 장면 전환될 때 네. 하얀색 글씨로 해가지고 오하이오, 뭐 노르웨이 이렇게 뜰 때 뭔가 그 첩보 영화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너무 좋았어. 막 노르웨이 이렇게 알려줘야 돼. 저는 요즘은 몰라요. 너무 많이 그런 그 빅 폰트를 쓰는 게 좀 유행이 되긴 해서 뭐 꼭 고유성은 아니지만. 오하이오. 네. 알았어. 근데 처음에 불안한 게 너무 웃긴데. 너무 첩보물처럼 저는 느껴가지고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지금까지 쌓은 업적 때문에 네. 초반에 누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죽나? 총을 맞았다 이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장면 보고 처음에는 가족 이야기였다. 어쨌든 그 가족이 등장하고요. 이 가족들이 뭔가에 쫓기면서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사전 정보 없이 봐가지고 뭐야 해서 봤는데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영화에 처음에 보시면 막 쫓길 때 그 가족이 쫓길 때 아빠가 그 무슨 되게 무거워 보이는 쇠 구조물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래서 뭐야? 약간 몰라서 막 모르고 봤기 때문에 뭐지? 약간 그랬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소련 당신 소련이죠. 네. 91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소련의 어떤 스파이를
모아놓은 가상의 가족, 그쵸. 가짜 가족을 미국의 오하이오에 뭔가 미션을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3년 동안 가짜 가족으로 이제 살게 하면서 잠입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건데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예고편에서 나오는데 네. 그 아빠가 이제 소위 말해서는 소련의 최초이자 유일하고 마지막 슈퍼솔저. 그렇죠. 자, 이 아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소개를 드리자면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자 이제 데이비드 하버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네. 엄마는 멜리나 어려워. 멜리나 보스토코프 맞죠? 네. 레이첼 와이즈. 레이첼 와이즈도 상당한 굉장한 배우인데, 네. 이번에 캐스팅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캐스팅은 뭐 네. 그리고 이제 옐레나 벨로바, 플로렌스 퓨가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앞으로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의미에선 가족 영화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족이 뭔가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가족 영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죽음을 다 아는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자극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뭘 해도 더 짠한 거야. 두번 울 뻔했어요. 울 뻔. 아니 그 중에 하나는 네. 전혀 슬픈 장면 아닌데 그래가지고 네. 안 돼 최경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나요? 전 이미 우린 다 알죠. 눈물아 들어가라. 호크와이와의 그 정말 싸움 아닌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적이 나오죠. 적.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드레이코프인데 이 드레이코프가 누구냐면 뭐 레드룸의 창립자 같은 사람인 거죠. 소련의 특수부대를 소위 말해서 만든. 그렇죠. 네, 이 레드룸이 이제 그 어떤 여자 아이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죠. 어렸을 때 어른 막 잡아와서 세뇌시켜가지고 그렇죠. 키워내서 스파이로 키워내는 그런 기관인 거죠. 아주 몹쓸 곳이고. 네. 그래서 이 레드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드룸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뭐 이런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긴 했고,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제 블랙위도우 시공사에서 정발한 블랙위도우를 서서 봤거든요. 네. 이거 네이버 이번 웹툰으로도 지금 공개 중에 있습니다. 풀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옛날에? 네. 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못 알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봐가지고. 영어로. 네. 아니 유학파. 빨리 보고. 아니 근데 못 알아먹었어요 몇 개는. 뭐 러시아 사람.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솔로 무비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책을 스포하면 또 안 되겠지? 안 되죠. 네. 좀 이따 2부에서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레드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메인 빌런처럼 나오는 게 사실 태스크마스터라고. 네. 태스크마스터. 네. 이 캐릭터를 엄청 좋아하는 분들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캐릭터가 그래도 잘 나옵니다. 네. 네.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요. 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네. 본대로 모든 스킬을 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초능력 카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랙위도우랑 한판 붙을 때 처음에 네. 그 시그니처 자세를 똑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약간 소름이었잖아요. 저는 뭔가 싶긴 했는데 그리고 약간 방패 같은 거 들고 오고. 약간 그래서 반가워하면 안 되는데 얘가 악당이니까 가끔 특정 액션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 같기도 하고 그거 설정을 블랙팬서 같기도 하고 그거 설정을 보여주려고 그런 조그만 방패를 가져온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도 되게 중반까지는 엄청난 비중과 그 다음에 힘을 자랑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아마 더 썰을 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원작을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약간 야속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태스크마스터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아쉬웠던 사람은 만다린입니다. 아이언맨 3에 아이언맨 3에 맞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그런 비유 많이 하더라고요. 만다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언맨 3의 만다린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비교된다. 난 만다린 기억도 안 나. MCU에서
다시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술 취해서 여자 좋아. 뭐지? 근데 워낙 이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가 넘치다 보니까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네. 절대 못 살려요. 살리면 이상해져요. 네. 작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는 이 블랙위도우 시공사 정발 블랙위도우 그 이슈에도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주요 배역 이야기는 뭐 다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시빌워가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 타이밍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그 정리한 영상들 꽤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더 이상 나타샤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좀 더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즐기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솔로 영화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추모 영화로 봐야 된다. 그렇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돼요. 네. 처음에 블랙위도우 막 그 처음 타이틀이 올라올 때부터 이미 마음이 슬퍼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 네. 이미 거기에선 헐크가 팔이 있거든요. 그렇지. 건강해. 맞습니다. 네. 스포일러 토크 안 했는데도 저희가 가볍게 했는데도 일부가요. 네, 이렇게 가득 나오네요. 찼네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스포일러를 가득 담은 본격적인 블랙위도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2부를 위해. 저희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